안녕하세요. 장병 여러분. 오늘은 제2강 전쟁과 평화의 역사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책을 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드시죠? 예, 예, 이 책인데요. 예, 활동지를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내긴 하셨어도 좀 바쁘셔서 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또 동영상을 보고 토론을 하면 또 나중에 더 읽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추운데 너무 고생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도입부터 한번 볼게요. 자, 도입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 책은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역사책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역사나 사회에 관련된 책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이고, 자, 예,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요거를 좀 눌러볼게요. 예. 자, 역사책이라는 것은 조금 오래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어떤 분들한테는 과거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 일을 왜 배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분들도 덜어는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도대체 과거에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자꾸 왜 과거만 생각하고 지금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고 현대 살아가고 있고 또 미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만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과거는 생물체와 같아서 생물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과거를 기록한 거잖아요. 생물체하고 같아서 이게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는 이렇게 돌고 돈다는 거죠. 생물체처럼. 그래서 결국 과거는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신용을 하는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다고는 할 수는 이제 엄밀히 말해서는 과거라는 것, 이거는 뭐 역사라는 것은 이미 지나간 거지만 이것이 이 현상적으로는 살아서 움직이는,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나 이 사회를 잘 모르면요, 현재를 해석할 수도 없고 미래도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판단이라는 것은요, 많은 경험, 지식, 이것을 통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가 음식이 맛있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많은 음식을 드시고 나서 거기서 이 집이 진짜 맛있게, 이 떡볶이집이 정말 맛있게 라고 하는 거지, 단 하나의 떡볶이집에 있는 걸 먹어보고 맛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떡볶이집이 맛있다고 하는 거겠죠. 제일 맛있다고 한다면. 그죠? 예. 그래서 판단이라는 것 자체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예쁘고 착하고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어, 많은 이 책들을 읽어서 어떤 여성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명만 봤다. 이 세상에 아무도 안 만난 적이 없고 그냥 딱 한 사람만 만났다. 그러면 이 사람이 좋은지 아닌지는 물론 우리는 이제 똑똑하기 때문에 판단은 하겠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나도 보고 여동생도 보고 이웃집 학교 친구도 만나고 또 같이 놀던 소꿉친구의 여자애들도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저 아이는 참 착하고 훌륭하다 이런 느낌이 확 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를 든 거예요. 예, 이렇게처럼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일들을 판단하고 종합하고 또 새로운 어떤 계획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예측한다는 거, 즉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요, 종합적인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추출을 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역사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역사를 싫어하신다면요, 많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또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역사를 이렇게 조금 덜 관심이 없었던 거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를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책을 읽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책을 읽으면 무엇이 좋을까요? 또 역사책을 읽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역사책을 읽는 좋은 방법.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렇게 쭉 시대별로 읽는 것도 좋겠지만 또 시대에서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쭉 읽는 것도 좋겠죠. 또 역사적 지식이 왜 중요할까? 역사적 지식.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미래를 예측하고 또 우리의 이것을 현재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거죠. 지혜롭게 판단하고. 자, 그 다음에 과거는 그저 과거 이야기일까요? 역사는 그냥 과거의 역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다음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작가 게르하르트 슈타군. 자, 이분은 독일 사람이겠죠. 예. 자, 이렇게 게르하르트 슈타군. 자, 1952년 독일에서 태어나셨네요. 동문학과 종교학을 공부했고요. 저명한 저널리스트로서 독일의 주요 일간지와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었네요. 자연과학과 인문학 등 지식 세계의 전 분야에 정통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래요. 워킹 브리테니커인가요? 예. 자,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 또 얼마나 똑똑하면 이런 말을 붙였겠어요. 또 각종 도서상과 작가상을 수상했다. 그의 저서로는 유럽 115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 다음에 대표 저서로는 종교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제 종교에 관한 것도 있어요.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또 나중에 또 사회 나와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왜 생각을 키우는 세상의 모든 질문, 생각을 키우는 세상의 모든 질문, 생명의 설계도를 찾아서 유혹하는 우주, 알수록 재미있는 날씨 이야기,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책에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는 걸 하고 세상은 왜 전쟁이 끊이지 않는가. 자, 여기 볼까요? 1번. 인간은 폭력을 좋아하는 걸까? 여러분 폭력을 다들 싫어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본성인 에고, 프로이트의 말하면 에고, 초자 들어보셨죠? 그죠? 예, 자아, 초자, 슈퍼에고. 이거는 슈퍼에고잖아요. 에고. 이제 이거는 이제 쓴 거죠. 영어로. 이게 에고, 슈퍼에고. 그 다음에 이드. 원초아예요. 이드.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이드가 이거는 이제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원래 갖고 있었던 거라. 인간의 에너지 중에서. 그죠? 이드. 그러면 이 폭력은요,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하고 싶다는 것은 이 자아가 하고 초자아가, 야, 너 이렇게 가지 마. 너 폭력적으로 가지 마. 할 때 자아가 초자아가 막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나쁜 짓이야.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이 인간이 내가 말종되고 싶지 않아. 나는 사회에서 그냥 저기 착하게 살고 좀 바르게 살고 싶지. 이건 아니야. 그러면 이들은 막 하고 싶다라는 거죠. 내 마음 멋대로. 근데 이거 잡아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은 폭력을 좋아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인간은 이드가 있기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인간 마음에 누군가를 때리고 싶고 좀 안 좋은 거지만 내 멋대로 하고 싶어. 쉽게 말하면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멋대로 하고 싶다는 거 때리고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 자연은 전쟁을 가르치는가? 예, 이거 한번 목절 한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동물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 예, 동물은 전쟁을 하지 않는데요. 과연 전쟁의 삶이 일부일까? 삶의 일부, 전쟁의 원형, 사냥. 옛날에는 사냥을 통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죠. 전쟁은 남자의 일인가? 자, 놀이와 예술로서의 전쟁. 어린 시절의 전쟁놀이. 메달과 훈장의 공통점. 유럽의 기사와 동양의 사무라이. 동양의 사무라이 같은 건 일본이죠. 유럽의 기사 같은 것은 중세의 십자군 전쟁 있죠. 십자군 전쟁에서 프랑스고 영국이고 다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찾기 위해서 갔잖아요. 싸웠잖아요. 예, 이슬람교하고 결국 이슬람교가 차지했죠. 십자군 전쟁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했잖아요. 십자군 전쟁 아주 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판 거죠. 쉽게 말하면 팔았죠. 이게 이제 돈 때문에 욕심, 돈, 명예, 땅 이런 걸 차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자들이 이때는 이제 정말 잘못된 종교를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 사람네들은 갑자기 그냥 이런 거에 욕심이 나와가지고서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안 좋았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동양의 사무라이, 이 사무라이는 일본 아시죠?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 정신은 어떤 계급이잖아요. 어떤 계급을 통해서 그 높은 사람, 그 사람네 이들이 이제 그 어떤 칼의 나라.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백성을 지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자가 말한 최고의 전술.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는 걸 보시니까 이걸 되게 많이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예술가는 전쟁을 어떻게 그렸을까? 이제 그림 같은 거. 그다음 전쟁터는 건축가의 작업장이다. 왜 교황은 전쟁을 부르짖었는가? 서양에 비해 동양에서 종교 전쟁이 덜 일어난 이유. 아주 중요해요. 여기 다른 거 너무 많으시면 이렇게 골라서 읽으셔도 돼요. 이 책의 장점은 골라서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중에 나 이거 먼저 읽고 싶다. 3번. 그러면 3번만 읽으셔도 이거는 그렇게 소설 같지가 않아서 흐름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의 한 부분에서 흥미로운 것만 먼저 읽으셔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먼저 읽고 싶으면 이거 읽으세요. 종교전이 덜 일어난 이유는 이 다신교하고 유일신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서양의 유일신, 그죠? 개신교라든지 천주교, 이슬람교는 오직 하나의 신만 믿죠. 알라신을 믿든지 또는 하나님을 믿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 동양에서는 다신교예요. 그죠?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불교가 있으면서도 불교하고 뭐 있어요? 또 샤머니즘 있잖아요. 샤머니즘. 그래서 샤머니즘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뭐 부뚜막에도 신이 있고 뭐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게 오히려 종교 전쟁을 덜 일어나게 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뭐 고양이를 모시는 신도 있고 별 신들이 다 있어요. 예. 특이하죠. 그래서 하고 또 신들의 전쟁, 기독교에 의해 파괴된 기독교 문명. 종교 전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죠? 예, 이제 종교 전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책에 나와 있지만, 예. 이게 이제 지나친 어떤 욕심이라든지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깊이 읽기는 이제 읽으시면 돼요. 예. 자, 전쟁에 이성과 과학이 도입되다. 이제 전쟁에 이성, 과학.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과학과 이성이 합쳐져 가지고 가장 비참한 전쟁의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자, 옛날에는 사람이 미개하다고 생각했어요. 미개하다. 왜? 미신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생겨난 게 계몽주의예요. 밝히는 거죠. 사람을 깨우치는 거예요.
목매한 것을 깨우치는 계몽주의가 나타나서 이 계몽주의에서 이성이 부각되죠. 이성, 인간의 이성. 그런데 이 똑똑하다는 사람이 뭘 만들었습니까? 과학을 만들었죠. 과학. 이 과학에는 뭐예요? 무기, 전쟁 무기. 이를 만들어서 뭐래요? 전쟁을 일으키죠.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반성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린 이것이 잘못됐음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과학이 최고가 아니고 절대적이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이 절대적이지 않다. 만약 감성적이었다면은 이렇게 전쟁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이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감성만 있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전략과 전술의 탄생. 실패한 정치가가 전쟁을 부른다. 예, 실패한 정치가가 전쟁을 부르겠죠. 예, 예를 들면 뭐 네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로. 우리 유명한 이탈리아의 네로 황제도 실패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네로 사람을 많이 죽였죠. 예, 예. 네로 하는 황제 같은 건 이제 내분을 일으켰죠. 내분. 그렇죠?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 중에 하나잖아요. 내분. 공격과 방어에 대한 클라우 제비체의 견해, 나폴레옹과 프리드리 대항. 자, 그 다음에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할까? 식민지 전쟁은 왜 잔혹할 수밖에 없는가? 참 안타깝죠. 식민지 전쟁 왜 잔혹할 수밖에 없는가? 이 식민지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야만인과 문명인에 대한 이분법적 구조. 이거 문명인입니다. 자, 문명인. 이거를 이분법적 구조. 이게 나눈다 이거죠. 이거. 이분법적 구조. 자, 바이너리 아포지션이라고 해. 바이너리 아포지션. 이렇게 되겠죠. 바이너리 아포지션. 이분법적 구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구조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야만인과 문명인. 뭐 밤과 낮. 이렇게 나누는 거 있죠. 성과 악. 그런데 이렇게 딱딱 나누는 게 굉장히 편하고 좋지만 이것이 오히려 폭력적일 수 있어요. 왜? 이게 우월하고 문명인이 우월하고 야만인은 없어야 된다. 이게 폭력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낮은 좋고 밤은 싫은 것이다.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것이다. 물론 악은 나쁘죠. 근데 이렇게 선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갖다가 선이라는 이름으로 선이 최고라는 이름으로 악한 자를 처벌하는 건 맞지만 이것이 지나치면요. 우리 속 안에 있는 지나친 선은 오히려 악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악을 닮아. 지나친 선이 끝까지 가면 오히려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나친 선은 악하고 등식이 성립되는 거죠. 그게 이분법적 구조예요. 그래서 식민지 전쟁은 잔혹할 수밖에 없는가? 이건 식민지 전쟁에서 이 문명이라는 백인들이 이 사람네들을 미국 인디안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인들을 갖다가 위생적이지 못하고 더럽고 야만적이고 못 배우고 그래서 이런 아주 폭력적으로 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아프리카의 눈물, 야만인. 예, 그다음 식민지 열강들. 예, 생각 없이 국경을다. 자, 그다음 동맹이 키운 전쟁 1차 세계대전. 뭐 1차 세계대전 이거는 기필기에서는 읽으시면 돼요. 1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많이 배운 거고 자, 책에서 이제 학교 다니실 때 들어보셨죠? 예. 인간을 위한 전쟁 없다. 산업화된 전쟁, 물량이 승패를 가르다. 무자비한 무기의 등장, 최악의 전면전, 제2차 세계대전. 최악의 전면전. 자, 제2차 세계대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그 독일의 패망,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서 전쟁을 일으킨 국가들이 이제 망하잖아요. 그때 이제 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이제 원자폭탄을 터뜨리면서 뭐 이제 원자폭탄이라는 무기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류 확산을 위한 전쟁, 집단적 관계가 빚은 비극 제2차 세계대전. 집단적 관계.
자, 독일의 어떠한 그 나치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테러와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 제3제국의 내전 체계. 내전이 더 치명칠 수밖에 없는. 자, 내전이라는 것은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죠. 예. 이것은 이제 거리의 문제예요. 거리 문제. 자,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책에서 나오지만, 이 거리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사정거리가 있으면 쉽게 이제 쏜다고 했죠. 네. 어떤 이 사정거리가 있어가지고 이게 단추를 누르면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쏘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 물론 죄책감이 느낄 수 있겠지만 덜하다는 거죠. 근데 이 내전 같은 경우는 한 나라에서 사는 거죠. 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니면 우리나라 안에서의 한국 전쟁. 한국 전쟁도 사실은 내전에 속한다고 해요. 이 내전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시빌, 시민, 시빌 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같은 나라 사람이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들이대는 거죠. 총칼을. 그러니까 이 내전이라는 것은 더 치명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정치적인 것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정치 싸움이 많죠. 누가 정권을 잡느냐? 정권.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아프리카 내전. 아프리카는 내전의 땅이 되었는가? 자, 왜? 아프리카는 내전의 땅이 되는가? 이것도 내전이죠. 엄청 아프리카도 내전이 심하죠? 예. 모든 우리 완전히 사라진 폭력, 테러의 것은 무엇일까? 테러. 자, 그 다음. 미래의 전쟁. 어떤 것일까? 테러리즘의 전쟁의 민영화. 미래의 군인은 최첨단 전투기계. 자, 치명적이지 않은 무기란 없다. 핵전쟁의 위협은 계속된다. 핵전쟁, 이게 가장 화두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정말 평화로운 미래가 올 수 있을까?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총보다 더 무서운 것들, 평화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는 다 책에 이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차가 돼 있고요.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도서 이해 및 확장. 자, 여러분 책을 읽으셨으면 어느 정도 읽으셨나요? 자, 책을 읽은 소감은 어떻게 되세요? 자, 책을 읽은 느낌, 새롭게 알게 된 점, 흥미로운 점 무엇이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토론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쭉 읽어볼게요. 네. 인간에게, 이거는 이제 어디서 제가 이제 발췌한 거예요. 네. 자, 인간에 대한 호전성을 시작으로 놀이와 운동, 경기, 예술, 책을 드러내는 전쟁의 문화적 변형을 살펴보고 그 전쟁과 종교의 불행한 결합, 전쟁을 학문적으로 승격했던 인간의 노력, 식민지 전쟁, 내전, 테러, 전면 등 전쟁의 다양한 양상, 30년 전쟁, 제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등 전쟁의 역사와 발전상을 살펴본다. 끝으로 향후 전쟁의 발전상을 예상해보면서 지구상의 항구적인 평화가 자리 잡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본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있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요거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서양에 비해 동양의 종교전쟁이 덜한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서양의 종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동양의 종교, 힌두교, 불교, 도교와 달리 유일신이라는 점을 든다. 유일신은 다른 신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타 종교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유일신, 유일하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좋기도 하지만, 요것만을 고집하면은,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거는 가짜다. 또는, 저거는 진실하지 않다.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일시는 이 세상에 한 분만 계시다. 꼭 하느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갖고 계시다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유일하게 나는 이게 전부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거. 이런 것이 우리 그 인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생각, 뭐 생각이라고 할게 인지보다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것밖에 모른다. 할 때의 생각. 그러니까 이 다양성에 대한 물음을 유일신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양성. 그 다음에 융통성. 그러면 창의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의성은 어디서 나와요? 창의성은요, 사람이 자유로울 때 나온대요. 자유로울 때. 그래서 우리가 뭐 산책하거나 여유롭거나 할 때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않고서 창의성이 맨날 논다고 해서 창의성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할 때, 쉴 때 나오는 거라는 거죠. 공부를 안 하면은 창의성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뭘 알아야지 뭐 창의성이 창발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창발된다고 하는데 창의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유로울 때,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을 때. 근데 내가 뭔가를 하나만 고집할 때, 이럴 때는 이제 이 자유로움이라는 말 속에서 이 하나만을 고집할 때, 원 고집할 때는 이 창의성에 있어서의 어떤 그 생각이 조금 하나의 매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희 씨는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다고 막 하나님을 믿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기 뭐 각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서양에서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서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저자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희 씨는 다른 신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타 종교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반면 다수의 신을 믿는 힌두교나 신이 없는 불교나 도교는 타 종교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적고 이로 인해 동양에서는 상대적으로 종교 전쟁이 덜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밑줄 긋고 싶은 부분을 어디입니까? 독서 토론 시간에 서로 얘기해 봅시다. 자, 이제 계속 좋은 이런 게 나오죠. 예, 내용이.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요. 예, 인류는 지구 한번 읽어볼게요. 인류는 지구라는 우주선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에 승객들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자, 지구를 우주선에 비유했네요. 우주의 심연 곳곳에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주는 사실 생명의 극도로 독대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우주선, 이거 지구죠? 지구, 생명의 적대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고 페이지 5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부분을 한번 밑줄 치고 그 다음에 한번 토론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책 내용이에요. 페이지 16조. 예,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 인간의 지능인데 여기를 보시면 이거 다 읽지 않겠습니다. 맹수들과 비교하면 인간은 긴 이빨이나 날카로운 발톱 같은 자연의 무기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큰 뇌를 만들어낸 뛰어난 지능 덕분에 생물학적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요. 침팬지와 꼬리 감는 원숭이 살을 통해 인간의 폭력성에 생물학적 뿌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인간의 폭력성에 생물학적 뿌리가 있다. 지구상의 지능이 가장 높은 생명체, 즉 침팬지와 인간이 체계적으로 동족을 같은 민족을 섬멸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은 의아하기 그지없다. 그러니 결국 따지고 보면 전쟁의 진짜 원인은 뭐다? 지능이다. 그러니까 똑똑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동족을 섬멸한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쓴 아이러니.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전쟁으로 인한 한 민족이나 국가가 멸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신생국이 탄생하는 경우도 있다.
모든 건국의 시초에는 뭐가 있었다? 폭력이 있었다. 모든 국가는 폭력에 건립되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다. 모든 국가는 전쟁이라는 폭력이 오로지 국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확연히 보여준다. 민주국가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아니다. 어떤 국가를 살펴보면 국가는 전쟁을 모태로 탄생하고 발전했다. 우리나라만 봐도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를 봐도 뭐 국가 뭐 할 것도 없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 그다음에 초기 국가 고조선. 근데 고조선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삼국시대. 삼국시대가 이제 생기고 이거 다 싸움으로 해가지고 생기죠. 또 여기 태조 왕건이 해가지고 고려 다 이거 물리쳐가지고 서로 전쟁을 통해서 이게 된 거죠. 삼국시대도. 그 다음에 또 조선도 그렇고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최영장군 죽이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됐고 또 이것도 되면은 또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또 일본이 우리 일제시대를 하면서 또 대한제국을 갖다가 이제 없애고 자기네 땅으로 우리나라를 만들면서 또 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 없는 게 없어요. 참. 아예 안타깝죠? 예. 자, 이제 뭐 이렇게 운동 경기에 대해서도 놀이와 이제 하는 게 나오죠. 예. 여기 보시면, 자, 운동 경기에서 한번 조금만 볼게요. 운동 경기에서 볼 수 있는 놀이와 겨루기의 밀접한 결합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목표는 이기는 것, 첫째가 되는 것, 첫째가 되어 숭배를 받는 것이다. 운동선수에게 수여하는 메달은 용감한 군인들에게 주어진 훈장과 유사하다. 전쟁에서도 겨루기에도 명예와 덕목, 용기와 명성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세 젊은 귀족 전사들은 쉬지 않고 스스로를 단련하고 덕을 쌓았다. 그것은 신분이 높은 자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힘없는 투쟁이었다. 그랬기에 중세 기사 계급은 놀이도 전투도 전쟁도 최고의 수준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한 손자가 말하는 최고의 구슬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56에서 61쪽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시면요. 손자병법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 57쪽에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의술이 그러하도 전술에도 중간이에요. 의술이 그러하도 전쟁에도 다양한 치료 단계가 있다. 고로 최상의 병법은 적의 책무를 제거하여 적의 의도를 봉쇄하는 것. 그리고 차선은 적의 외교를 봉쇄하는 것. 그 다음 차선은 적의 군대를 직접 공격하여 봉쇄하는 것. 최하의 방법은 적의 성을 공격하여 아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 예, 뭐 이렇게 하는 거. 최선책은 적의 계획을 간파하고 방해하는 것. 차선책은 뛰어난 동맹 정책으로 적이 다른 세력과 동맹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 다음 적군을 공격하는 것. 최악의 방법에 적의 도시를 포위하는 것.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와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8쪽에 잠깐 보면요. 전쟁이든 다른 일이든 성패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데 달려있다.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병법은 행동하지 않음, 기다림, 회피의 기술이기도 하다. 그러나 손자의 사상은 이런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전투의 올바른 전략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데 나아간다. 그래서 5가지가 있는데요. 1일도, 2일천, 3일지, 4일장, 5일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첫째, 도는 군대를 지도하는 정치 지도자 및 그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 그 다음 2는 기상 조건이 전장의 작전에 중요하다는 거. 계절을 피해라 이거죠. 뭐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을 갖다가 군대에 모집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 적국이 땅에서 전투를 하려거든 지휘부가 미리 그곳을 지형을 미리 알아둬라. 그렇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넷째로 장군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덕목, 지, 신, 인, 용, 엄. 용기롭고 엄하고 지혜,
지략이 있고 신의가 있고 인이 어질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만을 믿으면 지가 고집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있죠. 지식 이런 것만 고집하면은 고집이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면. 그리고 신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리석음에 빠진다. 그러니까 믿는다 이거예요. 믿으면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믿으면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기꾼한테도 너무 믿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상한 종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따라갔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것도 좀 잘못 믿으면 사람이 안 좋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만 있으면 유약해진다. 너무 어질러 사람이. 그러면 너무 어질고 착해. 그러면 인이 있어서 좋지만 유약해지면은 사람이 큰일을 못한다는 거죠. 또 결단력이 없다는 거죠. 맨날 그냥 착하고 어지른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용기에 의존하면 난 용기로 와. 그러면 폭력적으로 사람이 간다는 거죠. 폭력적인 거. 그 다음 군사에서 지나치게 엄한 명령을 내릴 때는 너무 엄하면 사람이 잔혹해진다는 거죠. 잔혹해지면은 상사나 부하가 군인들이 따라가겠어요? 야, 이렇게 우리 리더가 이렇게 너무 잔혹한데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그죠? 이 잔혹한 사람하고는 사람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회사에서도 만약에 상사가 너무너무 잔혹하게 군다, 그러면 정말 지옥에 있는 거랑 다름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뭐 얘기를 해야죠. 인권위에다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직접 얘기하거나 뭐 맞짱을 트는 거죠. 에? 아니면 그만두거나. 그만두면은 그 사람은 계속 또 누군가의 희생양을 또 붙잡고 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얘기를 해거나 아니면 뭐 기관을 이용해서 억울함을 얘기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 59쪽 지금 이 59쪽을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이 페이지는 정말 저는 너무 좋아요. 제가 읽었을 때도 이런 거.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전쟁은 속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이 이것도 엄청 좋아요. 자, 이 59쪽에서는 여기도 좋지만 이 밑에 부분 제가 한번 살짝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쟁이란 속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능력 없어. 그리고 또 군대, 옛날에 흥성대원군이 바보짓을 했다면서요. 흥선대원 조선시대 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군대를 운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냥 군대 안에 군대가 허술해 이렇게. 사실은 아주 조직적이지만 가까운 곳을 보려면 먼 곳을 보는 것처럼 속이고, 먼 곳을 보려고 하면 가까운 곳을 보는 것처럼 적을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제 장군, 뭐 군대든 장군, 이런 어떤 것은 이거는 머리가 좋아야 돼. 지략이 있어야 돼. 지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략은 어디서 나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하지 않고선 지략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공부, 무슨 공부를 했든 역사 공부든 손자방법 공부든, 여러분 이제 손자방법을 좋아하시니까 또 공부를 해야지 이 지략도 생기는 거지. 똑똑하지, 공부를 해야지 똑똑해져서 이 지략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략, 지혜, 이런 게 다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을 속이는 것과 함께 적을 놀라게 할 필요도 있다. 그러자면 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되 적에게 나를 최대한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기밀 엄수와 교란 작전이 최고의 전술인 셈이다. 동등한 적끼리 공정하고 공평한 전투를 하는 기사도의 이상과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또 있어요. 60쪽에 제가 이제 별표까지 했어요. 고향에서 멀리 떠나온 경우엔 더더욱 그렇다. 적국에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길을 가로막는 것은 모조리 제거한다는 식의 태도는 절대 금물이다. 이거 정말 참 이게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잠시만 여러분이 60쪽을 한번 펴시면은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나보다 강한 적과는 싸우지 말아야 한다. 강한 적이 공격해 올 경우 계속 물러서며 적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전쟁을 오래 끄는 것은 피해야 한다. 특히 고향에서 멀리 떠나온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적국에는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길을 가로막는 것은 모조리 제거한다는 식의 태도는 절대 금물이다. 손자가 살던 시절에 중국에서는 화약이 개발되었지만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 화약은 불꽃놀이에만 사용했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사례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이때가 유일한 것이다. 여러분, 길을 가로막는 것은 모조리 제거한다는 식의 태도는 절대 금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요. 자, 우리가 이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베트남 전쟁에서 민간인이 있었어요. 자, 베트남 민간인을 이거를 학살했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여기에 이제 이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베트남 전쟁. 근데 우리는 여기에 용병으로 같이 지원했죠. 그땐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 민간인이 죽이지도 않는 어린 애들까지 이 베트남 전쟁 때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길을 가로막는다고 모조리 제거해서는 안 된다. 그럼 민간인이 물론 이제 뭐 이게 베트콩이냐 아니냐 이래서 이제 그냥 나중에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 해서 했지만 그래도 이 전쟁에서는 최소화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미시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 민간인이 뭐 고발을 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이 책에서만큼은 이런 얘기죠. 모조리 제거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 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사람에게 여지를 준다는 거죠. 여지. 인간에게 여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강한 무기는 그 사람을 갖다가 조금도 살릴 수 없잖아요. 그죠? 너무 강한 무기, 센 무기 있죠. 총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강한 무기는 한 번 맞으면 그냥 죽는다. 이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웬만하면 뭐 군대에서 그게 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서도 아무튼 이 책에서만큼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길을 막는다고 모조리 제거하지는 말아야 된다. 절대 금물이다. 예. 그래서 군인은 굉장히 현명해야 돼요. 현명하고 용감하고 기지도 잘 발휘하고 기지. 그러면서도 어떤 인에 있어서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너무 물론 명령 복종을 해야 되겠지만서도 개개인의 어떠한 그런 이 지혜, 기지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 자,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69쪽에서 이렇게를 한번 찾아보셔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어요. 예, 80쪽도 한번 읽어보세요. 예, 식민 전체. 자, 생각해 봅시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무기의 사정거리에 대해서 앞부분이 나왔어요. 눈앞에 사람에게는 폭력을 가지 못해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로켓 발사 단추를 누른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자, 이게 나왔고요. 또 지능이 높은 생명체 동족을 선멸하기 위한 행위. 요거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네. 요거는 이제 D가 아니에요. 요거 잘못 나왔네요. 예. 전쟁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됐다는 말. 28쪽에 있고요. 또 모든 공의 시초에는 폭력이 있어서 그 모든 국가는 폭력 위에 건립되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종교가 섞여드는 전쟁은 왜 더 잔인하고 잔혹하다고 생각하나요? 종교가 뭐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은요, 종교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랑이 하나님, 올바르고 좋은 일을 행하라는 건데, 야,
사랑이 야 우리가 이제 종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택받았어 이러면서 우리가 최고야 뭐 이러는 거죠. 절대적으로 최고야 우리밖에 없어. 이거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죠. 진정한 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죠. 종교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다른 나라 사람이나 이런 사람 자기네들이 약하다는 사람을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 전쟁에서 식민지 옛날에는요 식민지에 들어갈 때는 예를 들면 영국이 인도에 식민지를 삼았잖아요. 할 때는 들어갈 때 맨 먼저 선교사가 들어가요. 선교사가 들어가서 여기 있는 사람한테 우리 나라에 오면 위생적이야. 깨끗해. 너희들은 이제 더럽잖아? 그거 이제 대학교 좋은 대학교 보내주게 하면서 이제 사람을 유화시키죠. 그래가지고 식민지화 서서 식민화 시켜서 이제 살살살살 이제 구워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총 칼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 안 듣면.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이 종교를 식민지를 삼는 것에 종교를 이용했어요. 종교 이용. 제가 처음에 이거 영문학 공부할 때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너무 놀랐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종교전쟁이 18수밖에 없는 이유 나왔고요. 또 식민지 주민들에게 가는 야만인 문명과 야만인 문명인과 여기 이제 제가 이제 반복됐네요. 야만인과 문명인 요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이건 161쪽에 나왔고요. 인간을 위한 전쟁은 있는가? 241조. 인간을 위한 전쟁이 있습니까? 내전이 전면전보다 치명적인 이유. 267대 나왔고 평화에 대한 생각. 군대의 폐지 혹은 강화. 평화. 자, 지금 이 책은 뭘래요? 주제가. 여러분이 많이 얘기했지만 어떤 역사, 전쟁 속에서의 어떤 평화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고 있죠. 군대의 폐지 혹은 강화, 그 다음 민주주의와 독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페이지요. 자, 내면아, 나는 그동안 어떻게 전쟁을 생각해 왔나요? 각자 전쟁에 대한 생각과 이 책을 읽고 내가 다시 생각하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이렇게 나왔고요. 나는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나는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그동안 어떻게 전쟁을 생각해 왔나요? 이거는 했어요. 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전쟁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전쟁 없는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차시 아버지도 나를 슬퍼했다. 김지훈 시집입니다. 오늘은 우리 책 전쟁과 평화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뭐 많이 읽으셔도 좋고 또 바쁘신 건 당연히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다른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책을 못 읽으셨어도 또 같이 읽다 보면 나중에 이 책을 마저 읽어야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서 토론에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우신데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독서 토론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